그렇다라고 하면 6번이 커트라인이 제일 높다는 건 확실한 거거든요. 그럼 6번을 1번으로 올려야죠. 네. 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7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인데요. 예, 시드니 날씨가 좀 많이 흐리고 비도 약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시드니 락다운이 또 7월 말까지 연장됐고 많은 분들이 이 소식에 또 우울해하고 낙담도 하고 계실 텐데, 그러나 호주 고3으로 지금 현재 유학 와 있는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은 정말 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죠. 앞으로 나아가야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번 얘기해 볼 주제는요, 에이타로 호주 대학 지원하기. 자, 매년 제가 이에 대한 영상들은 조금씩 올려드렸었는데, 또 해가 바뀌면 또 고3들이 또 달라지니까,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자녀만 홀로 호주로 유학 보내는 또 부모님들의 또 노심초사, 호주 대학 지원 방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오늘 호토박이와 함께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에이타로 호주 대학 입학하기 들어가 보시죠. 자, 에이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에이타 고득점 전략이라고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예, 한 10일 정도 됐는데요.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혹시 이 영상을 안 보신 우리 부모님들이나 고3분들은 이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오늘 영상을 들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에이타는 마크가 아니라 랭크라는 것, 점수가 아니라 지수, 등위죠. 호주 고3을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내가 에이타 80이면 내가 상위 20명, 100명이면 20등이라는 얘기가 되죠. 네, 이게 이제 평균을 항상 70을 잡게 되는데, 자, 이 에이타 산출 방식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뭐 이런 게 있다라고만 뭐 인식을 하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에이타로 호주 대학 지원할 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그 용어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잘 한번 보십시오. LA라고 줄여서 말씀드릴 대학 사이트에, 웹사이트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lowest ATA라고 해서 그 학과에 입학한, 그러니까 지난 연도겠죠, 그죠? 지난 연도에 그 학과에 입학한 학생 중에 가장 낮은 ATA가 몇 점이었냐라는 거를 가이드라인으로 보통 제시를 해줘요. 그래야 그 다음 연도 지원하는 고3들이 또 참고를 하겠죠. 이건 물론 매년마다 조금씩은 바뀔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LSR이라는 용어가 이제 주목할 용어인데요. 이게 Lowest Selection Rank. 그럼 에이타랑 이 Selection Rank는 뭐냐? 이 Selection Rank도 역시 에이타 점수긴 점수인데요. 이 Selection, 그러니까 뽑힌 그 지수를 말하는데, 이제 컷오프,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제 커트라인이 이게 되는 거죠. LSR 하면 커트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Adjustment라 그래서 보너스 점수, 가산점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 대학의 특정 학과가 아주 고차원 수학이 좀 많이 요구되는 그런 학과가 있다고 치면요. 뭐 공학도 그 중에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 뭐 과학 분야 중에 수학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 학과들 몇몇은 고차원 수학을 고등학교에서 했으면 가산점을 뭐 2점을 준다, 뭐 3점을 준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어떤 학과는 또 뭐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제공하는데, 그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또 가산점이 또 좀 제공될 수도 있고요. 음대 같은 경우는 또 실기를 또 하겠죠.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에이타만 가지고 뽑지 않고 이 가산점이 조금씩 작용하는 그런 과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산점까지 들어간 것이 셀렉션, 뽑히는 그 점수라고, 이렇게 커트라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GA는 이제 Guaranteed ATA라고 해서 우리 과는 최소한 이 정도 에이타 점수 있는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최소한의 어떤 것도 점수가 GA가 되고요. 자, 그래서 컷오프, 커트라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자료는 제가 임의대로 그냥 짜집기 해서 만든 게 아니고, 호주 대학 공식 지원 창구라고 하는 UF, 뉴사우스웨일즈랑 ACT가 이제 UEC이잖아요. 이 UEC 웹사이트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파란색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6명의 학생이 있는데 에이타 점수는 89, 87, 83, 86, 83, 84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커트라인은요, 1, 2, 3등까지만 뽑혔고 4, 5, 6등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커트라인이 87점이었으니까. 근데 에이타를 가만히 보면 좀 다르죠. 3등에 83점도 뽑혔죠.
4등에 보면 86점은 떨어졌는데 이 왜 그러냐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어드저스트먼트 보너스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너스 포인트를 합산한 것이 셀렉션 랭크가 되고 최종적으로 첫 번째 1번 학생은 89점이 되는 것이고 2번 학생은 88점, 3번 학생은 보너스 점수 4점을 포함하니까 87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등 학생은 보너스 점수가 없으니까 86점 그대로, 5등 학생은 85점, 6등이 84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너스 점수도 또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 내가 지원하는 과에 그 보너스 점수가 있는지, 나는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예, 커트라인은 그냥 에이타 점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셀렉션 랭크라고 하는 보너스 점수가 들어가니까요. 자, 그러면 이 LSR에는 작용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당연하겠죠. 뽑는 인원, 플레이스, 뽑는 인원에 따라서 이 커트라인은 달라지는 거죠. 그죠? 뭐 일반 상식이죠. 그 다음에 지원자 수, 지원자 수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퀄리티라고 해서요. 호주 대학은 뭐 예를 들어 모집 정원이 100명인데 올해 지원한 수가 120명이지만 수준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90명만 뽑고 말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해 지원한 숫자가 굉장히 좀 퀄리티가 조금 좋은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100명 모집이지만 다른 과의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110명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호주 대학의 선발 요건은 전적으로 그 대학의 자율성을 엄청 많이 줘요.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은 뭐 교육부가 정원도 통제하고 다 이렇게 통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지방대학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뭐 속칭 인기 없는 과, 이제는 좀 더 사장되어가는, 산업이 자꾸 바뀌니까 그런 과를 없애고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과를 좀 더 증원을 늘리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모집 정원이라는 게 대학 마음대로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어쨌든 호주는 이게 대학의 자율성이 많기 때문에 각 대학들의 이런 요건들을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대학 지원 창구, 공식 창구, 유액이라고 하는 곳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이 자료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UNSW 대학, 호주 GA, 명문대학 그룹 GA 대학 중에 공대가 가장 또 강하기로 유명한 대표적인 대학이 또 UNSW 대학이잖아요. 이 UNSW 대학의 바첼러 오브 엔지니어링 어너스 4년 과정 공학입니다. 플렉시블 퍼스트 이어라 그래서 1학년을 공학의 공통분모를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1학년에 공부를 쭉 해보고 내가 2학년 올라갈 때 뭐 항공공학을 가겠다, 뭐 기계공학을 가겠다, 뭐 전자공학을 가겠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학생들이 몰리는 과는 조금 더 성적을 감안해서 2학년으로 넘어가고요. 이것도 성적이 조금 1학년 동안에 했던 그 성적이 조금은 좌우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과로 지원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나는 토목공학이 내가 하고자 하는 전공이야 라고 하면 처음부터 아예 토목공학으로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1학년부터 토목공학에 맞게끔 또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죠. 자, 밑에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과에 이 UNSW 대학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 이건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1년에 입학했던 학생들의, 그러니까 이제 그 전년도 20년도에 지원했던 실제 사례를 가지고 21년도 지원할 때 이랬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이드로 삼으세요라고 이제 제공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lowest ATA, 그러니까 이과에 합격한 이 공학 이과에 합격한 학생 중에 가장 낮은 ATA가 81.55. 보통 UNSW 공대 하면요 거의 90점, 93점 넘어야 되거든요. 유학생은 그보다 뭐 1, 2점, 2, 3점 좀 낮아도 되지만 로컬 학생들은 뭐 공학 중에서는 호주에서 가장 높은 대학이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가산점 같은 보너스 같은 것들도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낮은 에이타로 합격한 사람은 81.55였고요. 미디언 에이타라고 해서 합격한 학생들 전체에서 딱 중간 위치, 평균이 아니죠. 전체 100명이면 딱 50등 되는 그 학생의 에이타 점수는 92.03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은 많이 지원하죠. 커트라인보다도 높아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한다는 거죠. 한국 같은 건 보통 커트라인 부근에 굉장히 많이 모여있지 않을까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100점 만점에 90점인데 80점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학과다 그러면 그과 가는 게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더 나은 대학에 더 높은
커트라인을 요구하는 학과로 또 몰리게 되잖아요. 근데 호주는 그런 현상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학과 거기에 좀 더 한국보다는 좀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자, 이과에 합격한 학생 중에 에이타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 당연히 만점이죠. 99.95가 에이타 만점이거든요. 한국은 뭐 99.95라고 하면 거의 뭐 예외 없이 의대 아니면 뭐 몇 개 과로 다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잖아요. 호주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나 셀렉션 랭크로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셀렉션 랭크는 이제 보너스가 들어간 이제 실제로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로스트 셀렉션 랭크가 85.9였고요. 그리고 미디언이 98.2. 그러니까 벌써 뭐 이과는 보십시오. 이과에 합격한 학생들의 그 가산점을 포함한 이 셀렉션 랭크는 98점, 어마어마하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점에 버금가는 학생들 상당수가 이과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이스트 셀렉션만큼 당연히 만점 받았던 학생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주 대학을 지원할 때요, 내가 90점이 커트라인인데 내가 90점이에요. 그러면 그 과에 들어가면 뭐 문제가 없겠죠. 합격은 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나와 같이 합격한 많은 학생들은 이 성적이 나보다 훨씬 더 우수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조건 커트라인만 살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합격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과가 원하는 과인지, 내가 그 과에 들어와서 정말 잘 졸업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상경 계열 중에서 가장 입학 커트라인이 높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actuarial study라고 하는, 한국으로 치면 뭐 계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상경 계열인데도 통계가 아주 많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수학적인 게 아주 많이 들어가는 이제 학문인데, 그런 과는 보통 들어가면요, 졸업할 때까지 따지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00명이 들어왔다. 그럼 최종 이제 마지막 학년에 졸업하는 경우가 한 절반쯤 돼요. 그 정도로 중간에 뭐 못 따라가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겠고, 또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한국만큼 뭐 어떤 과에 들어가면 뭐 80, 90%는 다 졸업한다, 이 개념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이 과를 선정할 때는 무작정 합격에만 염두에 둘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타 이외에 또 대학들이 요구하는 게 또 있어요. Additional Selection Criteria라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학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디션을 보는 무슨 예능 쪽은 또 오디션을 봐야 되겠죠, 그죠? 인터뷰를 보는 과도 있고, 의대 같은 경우는 또 별도의 의대 적성 시험이라고 할까요? UCAT나 ISAT 같은 걸 또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프리 리퀴짓이라고 선수 과목. 예를 들어서 대학에 내가 화공과를 가는데 하이스쿨에서 화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이건 또 문제가 좀 될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화학이라는 과목을 안 하고 화공과를 간다. 이건 뭔가 좀 메이크 센스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또 꼭 반드시 프리 리퀴짓이라고 해서 너가 이런 과목들은 먼저 배우고 왔었어야 돼 라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내거는 또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모집 그 요강에 그것들을 또 살피셔야 되고요. assumed knowledge라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과는 너가 이런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건 있는데, 이건 없다고 해서 입학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를 가는데 내가 꼭 케미스트리를 안 했다라고 해서 의대를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먼저 합격을 하면요, 1학년 들어가서 대학에서 또 브리징 코스라고 해서 그럼 너가 1학년 하면서 너가 하이스쿨 때 이 과목을 선택 안 했으니까, 호주 고3들이 대학에 지원할 때는 150과목이 넘는 것 중에 5과목만 한다. 보통 5과목, 6과목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필수는 영어 하나고요. 그러니까 내가 의대를 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의대하면 바이올로지랑 케미스트리는 아주 밀접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도 고득점을 또 받은 학생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브리징 코스라고 해서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대학에서 이런 과목을 첫 학기에 좀 하도록 엑스트라로 그렇게 또 조건부 입학 허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트라 셀렉션 크라이테리아라든지 아니면 프리 리퀴짓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대학을 또 지원해야 되고요. 그래서 호주 대학 지원 자격은 각 주마다 부르는 용어는 다른데, 정상적으로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SA주에서 졸업한다라고 하면 그게 보통 SACE라고 부르고요. 퀸슬랜드에서 졸업한다 그러면 QCE, VCE,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즈 같은 경우는 HSC. 이게 고등학교 하이스쿨 서티피케이트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검정 시험 같은 거예요. 그 성적을 대학을 지원하니까 그게 곧 대학 수능 시험이라고 또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죠. IB 가지고도 호주 대학을 또 지원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실제 사례를 한번 보죠. 예. 이건 제가 이제 엊그저께 저희 현재 지금 시드니에서 고3을 다니는 저희 학생인데, 한 3, 4년 전부터 저희가 학생이 9학년 때부터 저희가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해오고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10학년 말에 또 과목 선정할 때도 또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뭐 또 11학년 때도 또 최종 드롭하는 과목, 어떤 과목을 또 제외할 건가, 이것도 또 뭐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해왔던 학생인데, 근데 제가 개인 실명 같은 건 공개할 수 없으니까, 예. 제임스라고 할게요. 남학생인데요. 자, 엊그저께 학생이 저한테 이제 보내준, 자기가, 호토바기님 제가 이렇게 1지망부터 6지망까지 지원을 했는데 한번 좀 봐주세요라고 보내줬던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요. 자, 첫 번째가, 바첼러 오브 엔지니어링 어너스. 아까 그 제가 샘플로 보였던 그거죠. 예, UNSW의, 공학. 2학년에 이제 세부 전공을 찾아갈 수 있는, 한국도 보통 이제 1학년 때는 이렇게 공통으로 많이 하고 2학년 때 세부 전공 찾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원했고요. 아무래도 남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공학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번째는 똑같아요. 똑같은 거인데 시드니 대학에 또 엔지니어링 또 플렉시블 퍼스트 이어 프로그램을 또 지원을 했고요. 3지망에는 바첼러 오브 엔지니어링이긴 한데 시빌하고 마이닝, 그러니까 뭐 토목이랑 자원, 마이닝이니까, 예, 뭐 자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자원 관련 쪽에 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에어로스페이스, 항공공학이겠죠. 스페이스하고 에어로스페이스는 다릅니다. 호주에서 보통 이 스페이스 하면 굉장히 입학 점수가 높고요. 뭐 공학의 가장 높은 커트라인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과가 이 우주공학이죠. 그러니까 스페이스는 우주니까, 그죠? 여기는 이제 항공, 그러니까 에어스페이스니까, 그죠? 에어로스페이스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기권 내죠. 그러니까 대기권 내니까 이제 비행체가 우주하고는 다르잖아요. 여기랑 기계공학이랑 이렇게 또 네 번째에 올려놓고요. 다섯 번째는 뭐라 그럴까요? 뭐 지질공학, 토목, 지질 뭐 이쪽 관련 쪽으로 뭐 구조공학 뭐 이쪽 관련 과를 또 올려놓고, 여섯 번째는 또 관심이 또 있는 과기도 하죠. 뭐 10학년 때부터 많이 고민을 했는데 혹시나 해서 또 수의대를 또 지원을 해놨네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점을 하나씩 찾아보죠. 여러분도 아마 유액으로 지원을 이미 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이걸 잘 지원했는지 분명히 전문가로부터 한번 좀 검토를 한번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6지망까지인데 내가 뭐 20, 30지망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액 안에서는 6지망까지만 지원할 수 있잖아요. 많은 대학들에 수많은 과들이 있는데 잘 선별해야 되잖아요. 또 자기의 예상 점수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죠? 자, 첫 번째 있잖아요. 이 플렉시블 이 공학과는 1학년 때를 마치고 2학년 때 이제 여러 세부적인 과를 지원해 갈 수 있는데, 이 과의 커트라인이 보통 호주 학생들이 한 90점, 92점 정도 사이에서 형성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학교 자료들, 그리고 지난 한 4, 5년치의 어떤 그런 커트라인들을 분석해보면 그렇게 대충 보여요. 저같이 이렇게 좀 이 분야에서 맨날 뭐 이렇게 머리 싸매고 연구했던 사람들은 비슷하게 그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90점, 92점. 유학생은 제 생각에는, 많이 내려간다 그러면 85, 6점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작년, 올해 고3 학생들은요, 보통 호주대학의 일반 학과들이, 뭐 학과들마다 좀 다르지만 30% 정도가 유학생이 차지하는데, 그 30% 유학생들 중에 절반은 호주 바깥에서 지원하고, 절반은 호주에서 하이스쿨을 졸업하는 유학생인데, 호주 바깥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현격하게 줄었거든요. 호주에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호주 안에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과거보다는 좀 더 낮은 에이타 점수, 낮은 커트라인으로도 입학 허가를 잘 받고 있거든요. 지금 대학교 1학년 된 우리 올 초에 대학생이 된 우리 학생들, 작년에 제가 지원할 때도 커트라인이 형성되는 점수를 보고 많이, 정말 많이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제임스라고, 제가 뭐 가명이라고 이렇게 영어 이름을 부르는데, 이 제임스,
지금 우리 그래서 제임스 학생 같은 경우는 제 생각도 한 85점에서 90점 정도 사이에 A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학생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엔지니어링과를 지원할 수 있는데, 자 3번, 4번, 5번하고는 마찬가지 개념이죠. 3번, 4번, 5번 이미 어떤 특정 과를 정해놓고 가는 것도 커트라인이 비슷해요. 이거나. 그러면 정말 내가 토목을 하겠다 그러면 아예 토목을 딱 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1번은 필요 없죠. 그냥 토목 하나만 정하고 나머지 또 다른 대학에 다른 과를 또 지원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이 아직까지는 이 3, 4, 5번이 학생이 원하는 거예요. 공학은 하고 싶은데 공학 중에 주로 토목, 환경, 뭐 기계, 항공 뭐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좀 더 내가 범위를 좁힐 수 있으면 한두 개로 좁히면 좋고, 전혀 못 좁히겠다 해서 3개를 다 한다 그러면 1번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 3개 중에 하나 커트라인은 비슷하게 형성이 될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6개 중에 4개를 지금 여기에 다 허비해 버리으니까 너무 아깝죠. 잘 선별해서 한 2개 정도로 좁힐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죠? 그리고 2번은 이제 대학이 다르니까, 2번은 1번하고 똑같은 과라고는 볼 수 있는데, 이제 2번은 시드니 대학이니까, 보통 이제 이 공학 분야에서는 UNSW 대학이 시드니 대학보다는 한 1점 정도는 좀 더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드니 대학은 또 대학이 다르니까, 하나 정도는 또 2번에 올려놓을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6번은요, 수의대 같은 경우는 조금 이 과는, A타 점수만 가지고 또 평가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커트라인을 딱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로컬 학생들은 한 98점까지도 보고요. 유학생은 한 94점 정도라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임스 학생이 예상하는 점수보다는 좀 높겠지만, 그래도 또, 좀 생각지도 않게 또 A타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6번이 커트라인이 제일 높다는 건 확실한 거거든요. 그럼 6번을 1번으로 올려야죠. 예. 점수가 높을수록 1지망에 올려놓고, 그 1지망이 안 되더라도 2지망, 3지망 이렇게 내려가야지 6지망에 올려놓는 거는 의미가 조금 퇴색되죠. 그렇다면 이제 6지망으로 된다 그러면 이건 순서가 저 뒤에 가면 갈수록 한국하고는 1지망이냐 2지망, 3지망이냐 좀 개념이 다른데요. 어쨌건 한국은 왜 1지망은 1지망 아이들끼리만 경쟁을 해가지고 어떤 아이는 90점인데 1지망으로 뭐 기계공학을 지원했고, 어떤 아이는 92점이지만 3지망에다가 기계공학을 지원했다라고 하면 점수가 2점이 낮은 1지망 아이가 1지망으로 했기 때문에 합격이 되고 92점이지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호주는 그런 현상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이 계속 이제 라운드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발표가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6지망에 올려놓으면 나중에 내가 1지망, 2지망, 3지망 중에서 어딘가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등록 시한이 있거든요. 등록금을 내고 이제 그 학과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6지망의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기가 난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커트라인이 높을수록 좀 더 1지망에 올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도저히 자기 점수로는 뭐 누가 봐도 이 점수에 내가 뭐 얼토당토 안 하다라고 하면 그건 또 빼는 게 맞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유액으로 지원하셨다 그러면 1에서 6지망까지 어떻게 올려놓으셨나요? 정말 그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피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현재 이제 각 지역별, 권역별 대학 지원 창구잖아요. 제가 샘플로 이제 유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VTech, 멜번이 있는 빅토리아주는 8월 2일 날 오픈하고요. 아델레이드가 있는 SA주 같은 경우 세텍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8월 2일 날 오픈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사이트에 들어가도 그 아까 유액처럼 그게 계정이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사이트가 열려 있지 않은데 이제 8월 2일 날 오픈하니까 그때 각자 계정을 이제 오픈해서 등록을 하겠죠. 그래서 유학생들은 시드니 산다고 해서 시드니 안에 있는 대학만 지원할 필요 없잖아요. 유학생은 어차피 여기 가족이 다 한국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살건 뭐 멜번으로 가건 어차피 뭐 대학 기숙사나 아니면 뭐 쉐어하우스랑 뭐 다른 어코모데이션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사는 사람이야 여기 호주 학생들은 또 내가 시드니 아니고 멜번으로 간다 그러면 마치 또 호주 안에서 다른 도시로 유학 가듯이 여러 경비를 또 생각해야 되지만, 유학생 여러분들은 여러 지역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다른 권역 VTech, QTech,
에세이텍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실제 사례를 제가 호주 하이스쿨 12학년 대학 지원 실제 사례, 호주 하이스쿨 12학년 대학 지원 실제 사례라고 하는 영상으로 제가 이미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열려있는 그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보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세부적인 또 방법들을 또 습득할 수 있을 겁니다. 링크를 밑에 달아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요. 자, 지금 현재 호주에서 이제 12학년 고3이다. 혹은 IB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이런 아까 그 UE이든 QT이든 VT으로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원해놓고 그대로 두고 계시지 마시고요. 좀 더 전문가에게 여러분들이 조금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는데요. 예를 들어 멜번에 있는 선생님이다. 그러면 대부분은 호주 학생들은요. 멜번 안에서 대학을 가기 때문에 멜번에 있는 선생님이 저기 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학 지원 창구인 TISC 그 창구를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 스스로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살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고3 지금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일단은 대략적으로 원하는 과들을 지원해 놓고요. 합격 여부를 떠나서, 합격 가능성의 여부를 떠나서 지원해 놓고 저희에게 이메일로 제가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세부적으로 살펴서 6지망을 2지망으로 순서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지망하고 5지망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유학생 하나의 큰 숙제가 있죠.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호주에서 취업하고 싶죠. 전문직으로 나아가서 경력을 좀 쌓고 싶죠. 그죠? 경력을 몇 년 쌓은 다음에 호주에서 계속 살건 뭐 다른 나라나 한국이나 뭐 돌아가든 그건 그 다음 문제인데 어쨌든 대학을 졸업해서 전문 분야에 취업하려면 영주권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MLT SSL 즉 중장기 필요 직종에 속하지 않는 전공을 했을 때는 졸업하고 더 이상 호주에서 전문직에 취업한다는 거는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호주를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전공이, 내가 선택한 이 전공이 MLT SSL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여러분들이 일일이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망 1지망부터 6지망, 뭐 VTEC은 8지망까지 합니다. 그걸 해서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이런 걸 세부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지역도 있죠. 어떤 전공은 어떤 도시로 가는 게 좀 더 낫고 또 어떤 전공은 또 뭐 어떤 대학이 좀 더 강세고 이런 것들 유학생은 호주 전역을 다 펼쳐놓고 또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 건축이다. 건축은 석사까지 하고 졸업한 다음에 1년 경력까지 해야 비로소 MLT SSL에 속한다라고 인정을 하고 또 영주권을 트라이 할 수 있고 취업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IT과는 똑같은 학사학위까지 3년만 공부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유학생으로 이거는 하나는 석사까지 해야 되고 어떤 거는 학사인데도 또 3년으로 끝나고 정말 다양하니까 이것도 유학생은 그 어마어마한 학비를 다 내야 되니까 학업 기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리 리퀴짓 선수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추가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하는 그 보너스 점수가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고3이나 고3 부모님들은 꼭 지원해 놓은 그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요. 그리고 8월 2일 날 오픈하는 VTEC, SATEC도 또 지원을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캡처해 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세부적으로 보고 하나하나에게 조언을 드리면 뭐 호주는 그 지망 순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판단하시면 나중에 실컷 대학을 공부하다가 졸업반이 다 되어 와서 왜 내 과는 영주권도 안 되고 졸업하고 취업도 힘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낙담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영상이 호주 고3으로 정말 고군분투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